이로써 물질의 상태 변화 단원의 이론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까 해서 이 소단원 요약본을 좀 가지고 왔고요. 요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입니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모양, 부피, 흐르는 성질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하고요. 그리고 부피도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은 당연히 없고요. 액체, 기체는 모양이 당연히 일정하지가 않죠. 일정하지가 않아요. 액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할 수는 있지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부피도 일정하죠. 액체는. 그러나 기체는 어떻다? 일정하지 않다. 자, 흐르는 성질 액체 당연히 있고요. 기체도 흐르는 성질 있죠.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연하게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자, 고체의 경우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액체의 경우에는 기체보다는 규칙적이지만 고체보다는 불규칙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체는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의 운동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체로 갈수록 점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입자의 운동 또한 기체 상태로 갈수록 매우 활발하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화와 액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화, 액화 설명을 했으면 응고, 융해, 승화까지 설명이 나와 있겠죠. 자, 기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액화는 그의 반대인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자, 기화와 액화와 물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질,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요, 성질은 변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예시는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코발트 종이로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발트로 기화 현상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실생활 속에서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발표 수행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시는 딱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융해와 응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융해의 경우에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응고는 그 반대인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죠. 자, 마찬가지로 융해, 응고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융해와 응고의 예시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자, 우리 예시는 선생님이랑 발표를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승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승화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또 마찬가지로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도 승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승화성 물질에는 여러분들 조사한 대로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린, 아이오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린 정도가 되겠죠. 아이오딘은 여러분들 좀 생소한 개념이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승화도 응고융의 기화, 액화와 마찬가지로 성질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 자, 예시는 이렇게 사진처럼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두 번째 중단원인 상태 변화, 입자 배열의 변화입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상태 변화에 따른 성질, 질량, 부피 변화. 자, 살펴보면 물질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 등은 변하지가 않지만 입자 배열 정도와 입자 사이의 거리, 간격 이 정도가 좀 달라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질량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입자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부피 변화는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입자 배열이 달라지고요. 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이죠. 자,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사이의 거리 변화는 당연히 어떻게 써?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어떻다? 멀어진다. 그죠?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난다.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가면 가까워지고 부피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에 의해서 유리병이 깨지는 것을 담아온 것 같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변화, 온도 변화에 대한 요약서입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다들 알 테지만 그래도 요약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온도 변화라고 나와 있죠. 자,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에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뭐다?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근데 일어나는 동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죠. 시간 경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물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적게 걸리든 많이 걸리든 하겠죠. 자,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의미하고, 녹는 점은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근데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서로 온도가 뭐다? 같다. 그죠? 온도가 동일해요. 단, 동일 물질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음고 여기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보다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다가 상태 변화가 끝이 나면 그때부터 온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끓는 점도 마찬가지죠.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될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곧 물 100g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물 100g이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물을 얼릴 겁니다. 물을 얼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얼음을 녹일 거야. 세 번째 이제 물을 수증기로 만들 거예요. 근데 동일한 에너지를 제공을 했다고 해봅시다. 즉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에너지가 빠져나와야겠죠. 에너지라는 게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동일하게 열 출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1번, 2번, 3번 선택지 중에 어떤 상태 변화가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3번. 왜 3번일까요? 물, 수증기. 자, 수증기는 기체죠. 자, 기체는 얼음, 물, 수증기 중에 보다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모두 다 증발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죠. 동일한 에너지를 제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땐. 선생님, 근데 냉장고에서 얼음 얼리는 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에너지의 출입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의 에너지의 출입에 있는 경우에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마지막 소단원이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또는 방출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즉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죠?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 외부로부터 열 흡수기 때문에 외부 어떤 공간에 있는 열 에너지를 이 액체도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데 또 기체도 상태 변화가 나타날 때 흡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열을 소모를 해야 돼.
열을 바깥쪽으로 방출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는 열 방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 흡수, 열 에너지 방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지 상태 변화가 나타날 때 외부의 기온이 떨어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했을 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뭐다?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그죠?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의미하겠죠. 그래서 융해하고 기화 예시를 들면, 자, 융해, 얼음이 녹을 때 여러분들 그 주변이 시원하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여러분들 차도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요,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알코올 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손등에 문대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시원하죠. 그 이유는 기화, 즉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즉 알코올이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이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열 에너지 방출의 경우는 그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액화의 경우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액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후덥지근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소나기가 내릴 때 갑자기 더워지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곧 비가 내리겠구나, 이런 감각적인 오감을 이용해서 감각을 느껴서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과 난방기의 원리가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컨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에어컨의 경우에는 실내기에서 냉매의 기화로 인해서 열 에너지 흡수해서 찬바람을 제공을 하고요. 증기 난방기의 경우에는 얘는 액화죠. 액화를 통해서, 수증기 액화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도와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 12분 정도 투자해서 전체 단원을 모두 다 학습을 했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정리하기랑 그리고 스스로 체중 점검하기, 교과서 페이지로 얘기를 하면 185쪽부터 187쪽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가 어떻다? 그렇죠. 일정했었죠. 일정하다. 자, 2번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끓는 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3번 뭐다? 그렇지. 녹는 점. 4번 뭐다? 그렇지. 어는 점을 의미하죠. 자, 만약에 이 정의를 잘 모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융해가 일어나는 3번의 경우에는, 그리고 4번의 음고가 일어나는 곳에선 뭐다? 녹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 온도가 더 높은 곳은 당연히 끓는 점에 해당이 됐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출입이라고 해서 열 에너지를 땡땡하는 상태 변화,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자, 이것은 뭐다? 열 방출이야, 열 흡수야. 그죠? 자, 5번에는 흡수가 되겠죠. 6번은 그럼 뭐다? 방출이 되겠네요. 그죠? 자,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입자 배열이 달라짐으로 상태가 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열 에너지가 흡수하는 과정일 때 입자 배열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다? 불규칙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8번은 뭐다? 주변의 변화를 살펴보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 외부로 바깥으로 방출을 해. 그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외부로부터 열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물을 가열했더니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여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이때 100도의 물에 뭐라고 한다? 너무 쉽죠.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림의 기억부터 비읍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모두 고르면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그죠? 열 에너지 방출하죠. 그때의 과정을 찾아보면 되겠죠. 뭐다?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맞죠? 그렇죠, 맞죠. 자, 3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 자, 이번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래. 열 에너지 흡수.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융해 또는 기화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 바로 나오죠. 정답 뭐야?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 그렇죠? 별로 안 어렵죠.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 설명하기도 좀 모호해요. 자, 스스로 체중 점검하기다. 네, 스스로 체중 점검하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스스로 체중 점검하기에는 모든 단어, 5단원의 모든 개념들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상태는 뭐다? 그렇지, 고체죠, 고체.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질 상태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그렇지, 승하죠, 승하.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여도 물질의 모 또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 했어? 아까 계속. 그렇죠, 성질이었죠. 성질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중 부피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땡땡에서 땡땡으로 변화하는 승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니까 기체에서 고체겠네요. 그죠? 기체에서 고체가 되겠네. 자,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 한다? 융해라고 하는 건 뭐였지? 고체에서 액체니까. 그쵸? 녹는 점이 되겠네. 녹는 점. 자, 끓는 점에서 땡땡과 땡땡과 함께 존재한다. 그쵸? 끓는 점, 즉 기화가 나타나는 거죠. 기화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액체하고 기체 모두 다 함께 존재한다고 했었죠. 자, 물질이 액화하거나 응고할 때는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방출하죠, 방출. 그죠? 방출.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물질 상태는 무엇인지 쓰시오. 아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죠?
규칙적이고 배열 규칙적이고 거리가 매우 가깝고 운동 활발하지도 않는 뭐다? 고체네. 그죠? 자, 다음에서 공통으로 일어난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 뭐 융해, 응고, 뭐 기화, 액화, 승화. 요거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처마 밑에 고드름 녹는다. 아, 고체에서 액체. 갓 구운 빵 위에 버터를 바르면 버터가 녹는다. 아, 이것도 고체에서 액체. 뭐다? 융해구나. 그죠? 융해. 너무 쉽죠? 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온 1기압에서 비닐 주머니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놓았대. 근데 우리 아까 승화성 물질 뭐 있었어요? 아, 드라이아이스. 그죠? 아, 얘는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될 테고, 얼음의 경우에 뭐다? 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은, 자, 실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밖에다가 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응고가 일어나겠니? 응고가 안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 융해가 일어나겠죠. 나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얘들아, 승화성 물질이라고 했지. 승화성 물질은 뭐다? 액체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 자, 디귿. 가나에서 모두 부피가 증가할까? 자, 나는 맞아요. 나는 맞지만 가는 뭐다? 아니다. 선생님 왜 아니라 했어? 물은 얘는 되게 웃긴 게 보통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게 맞아요. 부피가 커지는데 물은 어떻다? 물은 고체가 두 번째로 크다. 그러니까 기. 그래서 액체보단 고체가 크고 고체보단 기체가 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다? 보통은 요래요. 그렇지만 물은 특이 케이스다. 물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답은 이은입니다. 자, 녹은 액체 양초가 굳으면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대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의 변화로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이거 선생님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설명했어. 분명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체 액체의 부피가 다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오목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 부피가 줄었다는 거죠. 그죠?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양초가 굳으면이니까 응고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어떻게 된다?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답을 일단은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면 된다? 선생님 불러드릴게.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죠? 입자 배열의 변화로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삼각 플라스크에 아세톤을 조금 넣고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았어. 증발을 안 시키려고 하나봐. 다음 질량 측정할 때.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머리 말리개로 따뜻한 바람 불어 증발시키려고, 기화시키려고 하는 거가 보네. 자, 처음에 측정한 질량과 아세톤이 모두 기화할 때 그럼 질량 차이는 어떤가? 얘들아, 질량 차이 있었어. 자, 고무마개로 일단 막았어. 그지? 막았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겠네. 자, 입자의 개수에 변함이 없으면 뭐다? 얘는 질량 차이는 없다. 그죠? 질량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측정 전과 측정 후가 모두 질량 차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그 까닭을 쓰라고 했으니까 뭐다?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처음 측정한 질량과 나중에 측정한 질량은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아세톤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해도 입자의 개수는 뭐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처음에 측정한 질량과 나중에 측정한 질량은 같다. 왜냐하면 아세톤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해도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6번은 객관식. 6번부터
6번이랑 8번만 객관식이네요. 자, 봅시다. 자, 그래프는 시험관에 물 3ml를 넣고 얼리면서 온도 변화 측정한 것이래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고르면 되겠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봅시다. 자, 1번 물의 어느 점 0도 맞죠? 얼음을 0도에서 녹는 것도 맞고요. 가구간에서 얼음 물 같이 존재하는 것도 맞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 물의 양을 늘리면 가의 구간의 온도가 낮아져.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잖아. 구간의 길이가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네. 자, 7번입니다. 자, 에탄올에 적신 휴지로 감싼 캔 음료가 차가워지는 과정을 기억에서 기억, 니은, 디귿, 비읍 중에서 부르고 캔 음료가 차가워지는 까닭을 설명을 해라. 자, 이건 뭐야 얘들아? 딱 봐도 기화죠, 기화. 왜냐? 에탄올은 굉장히 휘발성 물질,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자, 액체에서 기체로 낼 때 뭐라고 했어? 열을 흡수한다 했어, 방출한다 했어? 열 흡수죠. 열 에너지 흡수예요, 흡수. 흡수하면 외부의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해서 추워진다고 했지? 그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답은 뭐다?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중에 디귿에 해당이 될 테고. 디귿 어떻게, 그 까닭을 어떻게 설명해? 에탄올이 기화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캔 음료는 열 에너지를 잃어 차가워진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탄올이 기화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캔 음료는 차가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뭐 내용 길이는 똑같겠네요. 자, 아무튼 뭐 대충 쓰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8번 물질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자, 흡수래요. 흡수.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 그러면 뭐야? 고체, 액체, 기체. 즉 기체 상태로 갈수록 열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럼 요 과정을 찾으면 되겠지. 융해나 기화 과정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지? 그럼 뭐야 답은? 일단 하나씩 찾아보면 겨울철 눈이 내릴 때 포근해진다? 이거는 열 방출일 때죠. 왜? 눈이 녹으면서, 그죠? 눈이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러면서 포근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고 얼음 조각의 크기가 작아진다. 답이 이거네. 2번이네, 그죠? 융해 과정, 그죠? 2번이고 3번 이것도 열 방출이니까 아니고 4번도 열 방출, 5번도 열 방출. 답은 2번이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아이고, 요거 방금 설명했었던 거네, 그죠? 방금 설명했던 거야. 자, 요걸 좀 살펴보면, 자, 그림은 에어컨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 에어컨을 겨울에 난방기로 사용할 수, 문제로 꼬았네요. 응용했네요. 자, 그러면 겨울에 난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실외기는 뜨뜻한 바람이 나오고 실내기에선 차가운 바람 나오니까 그거 거꾸로 하면 되잖아. 그죠? 거꾸로 하면은 난방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외기를 안에다가 두고 실내기를 바깥. 근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과학적 원리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이걸 모범 답안으로 어떻게 쓰면 될까?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에어컨은 찬바람을 실내로 보내고 더운 바람을 실외로 내보내 실내 온도를 낮춘대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아니다. 선생님 말한 대로 쓰세요. 그냥 실외기를 안쪽에다 두고 실내기를 바깥쪽으로 둔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압축기하고 증발기를 서로 바꿔 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화 원리를 이용한 장치, 액화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서로 바꿔지면 돼요. 증발기 같은 게 기화 장치고, 그 다음에 응축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액화를 일으키니까 이 응축기하고 증발기를 서로 교체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문제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한 뉴스 기사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죠? 부피가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겨울철 한파 때문에 물이 얼면서 동파, 터진다. 이것은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계량기가 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에 동파하는 과정,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즉
즉 물이 얼면서 어떻게 된다?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될 테고, 2번은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뭐가 있겠어? 헌옷이나 또는 스타이로폼 같은 것으로 이제 열 출입을 좀 더 보온 효과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계량기들 헌옷 같은 걸로 되게 꽁꽁 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얘가 얼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수도 계량기를 굉장히 보온재를 덕지덕지 붙인다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다 선생님이 말한 것대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생각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 선생님 말한 거는 답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한 답을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따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기 요 정도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비값 파동 새로운 단원이죠. 새로운 단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단원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